메뉴남입니다. 2022년 1월 13일 오전 8시 58분. 아침부터 혀가 꼬이네요. 오늘 뉴스 읽기 시작할게요. 어제는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, 일단 뭐 뉴스 기사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김건희 씨의 그 7시간 통화, 7시간을 쭉 통화를 한 게 아니고, 요게 이제 한 6개월에 걸쳐서 그렇죠. 어떤 모 인터넷 기자와 통화를 한 내용이 총 합치면 7시간 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녹음 파일을 일요일날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낸다라고 지금 예고가 어제 떴죠. 오마이뉴스에서 떴고, 바로 국민의힘당에서는 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굉장히 좀 뭐 궁금해지죠. 그 통화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얘기가 있다라고 해서, 한편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재명 그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분이 어제 이제 사망을 했어요. 이병철 씨라고. 이분은 좀 웃긴 게 민주당원이면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을 쭉 해왔던 분인데 모텔에서 사망을 했습니다. 근데 이 국민의힘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들어서 마치 그 이재명 후보 때문에 지금 3명이나 죽었다.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2명이 죽었죠.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. 여론을. 언론사에서도 잘 받아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실제로 이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갖고요. 이게 이제 사건 결론은 나진 않았습니다만, 조작한 증거가 명확하게 그 진술서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병철 씨가 지금 변호사비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작되어 있는 사건인 게 분명하고요. 그에 대해서 이병철 씨는 이제 무고죄로 다시 고소가 된, 무고죄가 아니고 그 선거 관련 법안에 따라서 아마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국민의힘당에서 좀 이런 건 좀 악의적인 몰아붙이기 아니냐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 그냥 뭐든 걸리면 지금, 왜냐면 좀 치열하고 특히나 그 윤석열 후보 측이 조금 수세기 때문에 이거저거 그냥 걸리는 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, 특히 그 아까 위에서 봤던 그 김건희 씨 통화와 관련된 내용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에서는 이 이슈를 좀 덮어야 되겠죠. 뭐라도 지금 물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어제 롤챔스 개막전이 있었는데 그걸 직관을 하러 간 윤석열 후보는 뭐 게임 관련한 공약들도 많이 낸 것 같습니다. TV 토론이 설 전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자, 보수로 키우는 20대, 20대의 보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과거에 이제 지금 30대, 40대 같은 경우에 민주화를 이룬 세력이고 50대까지 민주화를 통해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그 분배였어요. 그래서 성장 위주의 그 독재 정부 하에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불러온 여러 가지 폐해들을
시정하겠다고. 그래서 군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,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움직여 왔죠. 그런데 지금 20대,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분배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제 그 공정함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이슈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 그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이 공정한 기준 자체가 많이 흔들려져 있었던 것을 지금 기준을 공정하게 바꾸고 있는 과정이죠.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우리 20대, 30대 청년들이 공정을 외칠 때 그 공정함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후보에게 후보가 누굴지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로 기운다, 이 국민의힘당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어떻게 보냐면, 국민의힘당 자체가 지금 무주공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주도하는 세력이 없어요. 그러니까 20대 입장에서는 이미 효능감을 좀 봤습니다. 그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싸울 때 20대들이 쫙 빠졌잖아요. 그랬더니 국민의힘당이 흔들립니다. 윤석열 후보가 엄청 흔들렸죠. 그러니까 벌써 효능감을 얻은 거예요. 아, 이 국민의힘당은 우리가 접수할 수 있겠다, 쉽게 얘기하면. 그래서 20대가 국민의힘당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이런 내용들을 후속 대책도 없이 막 던지고 있는 국민의힘당이라고 봐야 되겠죠. 좀 일단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자, 공정함을 무너뜨려 온 것은 누구인가? 공정함을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건 또 어떤 세력인가?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.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자, 그 정도까지만 하고, 여기도 이제 20대 지지율이 나와 있네요. 그래서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,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조금 앞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솔직히요? 솔직히 좀 걱정돼요.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악몽을 좀 꾸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정치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고, 조금 특이한 게 어제 그 김종인 과거 이제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민주당 측 의원과 만났어요.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, 그래서 이 제목이 또 웃기죠. 이재명에게 아주 우호적이고 그 유리해질 전략 조언도 건넸다. 자, 이런 거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, 이게 뭐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좋은 건지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좀 보고요. 그 다음에 정의당 얘기요. 그 정의당 얘기가 없는데, 그 어제 심상정 후보가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일단 모든 일정을 올스탑하고 다시 좀 심사숙고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. 이번 대선을 통해서 과연 정의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. 요새 정체성이 좀 별로 없고, 그 다음에 원래 정의당 하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, 이게 강했는데, 지금 정의당은 어떤 페미니즘과 관련된 대표하는 당이다,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좀 커졌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 당 자체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경제 뉴스,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비판은 내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네요. 이마트 노조에서 멸공도 좋지만 사업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어제 그
CEO들과 10대 CEO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총회장 불꽃신경전, 제가 어제 그 경총회장 그 손경식 회장인가요? 그 모두 발언하는 거는 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.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무조건 그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뭐 그런 관련한 법인데요.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대충 뭐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, 이게 지금 재해를 좀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노력하자라는 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,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,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나 봐요. 자, 벤츠 S클래스를 다 따라잡은 G90, 제네시스 G90이죠. 차가 엄청 잘 나왔나 보죠. 벤츠 S클래스면은 굉장히 고급 차 아닙니까? 그죠?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.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.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고,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뭐 그래서 고갈될 우려 등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단순 수치이기 때문에요. 이런 것들은 조금씩 또 조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. 우리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, 연금관리공단도 바보는 아니겠죠.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서 아마 해결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하는데, 그런데요, 한 주식할 때 보면 이 국민연금도 그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우리가 보면 주식 투자라든가 해외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도 있는데,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가요? 워낙 노령화 속도가 빠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적절한 해결책들을 좀 빨리 냈으면 좋겠네요. 이게 지금 근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국민연금 내는 돈을 올리면 되는데, 또 더 내라 그러면 또 싫어하잖아요. 그죠? 가상자산 전문가,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지만 시점 불확실하다.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제 조금 올랐어요. 네, 그렇고요. 자, 오랜만에 등장한 빌 게이츠.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성 독감에 불과하다.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. 라고 해서 슬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기처럼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사회 뉴스로 가볼까요? 오스템 직원 횡령 금괴 855개를 다 찾았군요. 다행이네요.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나? 부친 유서를 남기고 지금 떠나셨는데 집을 돌아가셨군요. 타살 혐의점은 없고 가족에 미안하다. 근데 이 횡령 직원이 아니고 그 아버지인데요.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분이. 자, 그 다음 제보자 사망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. 주목을 받을 게 뭐 있어요, 이건.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.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조작된 것으로 이미 진술서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, 사건이 결론만 안 나와 있을 뿐이거든요.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대검 앞에 가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간접살인이라고. 너무 악의적인 공세죠, 이건. 자,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혹을 냅니다. 뭐 이재명 시장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추가 고발을 했다. 그래요. 남의 가족사. 그 다음
신규 확진자가요 3,485명으로 4,000명 밑으로 다시 내려갔네요. 학원 방역 패스 필요 이유가 성적 저하 때문인가? 이건 뭔 소리죠? 코로나19 국면에서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 성취도와 행복도가 낮아졌다. 이런 내용을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, 근데 이거랑 방역 패스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? 이해가 안 되네. 이상한 답변을 하셨네, 정부에서. 그 중고등학생들이요, 고등학생들, 여고생들 특히 군인 아저씨들한테 그 위문 편지 보내잖아요, 그죠? 근데 이런 내용이네요. 안녕하세요. 군인 생활 힘드신가요?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. 앞으로는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죠. 눈이나 열심히 치우세요. 이렇게. 이걸 군인들이 받아들면 근데요, 이제 위문 편지 안 보내도 돼요. 옛날에나 이런 거 위문 편지 뭐 하고 했지. 이걸 아직도 학교에서 혹시 강제로 시키나요?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할 필요도 없고요. 이렇게 받으면 군인들 기분 엄청 나쁠 텐데. 진석사 얘기는 넘어갈게요. 또 뭐 그걸 또 뭐. 자, 마지막으로 세계 뉴스 보고 끝내죠. 뭐 북한 탄도미사일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.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군요. 왜 자꾸 떨어집니까, 이거? 경제가 지금 안 좋죠.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경제 회복은 지금 뭐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, 과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바이든이. 세계 경제 급락 경고가 나왔군요. 세계은행에서. 그러면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도 경제 직격을 맞을 가능성이 있네요. 그죠?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. 오징어 게임, 미국 배우 조합 최고 연기상 등 4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군요. 네. 뭐 어떤 큰 사건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 어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자, 일본이 다시 1만 명대로 올라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보면서,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내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